신정권 TF 사태 비대위원장님, 네. 그 자리에 서서 하셔도 되고 나오셔도 될 거. 네. 편한 대로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정말 이 부도덕한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심적 고통, 물적 고통을 겪고 계신데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TF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1조 3천억에 이르고 피해 업체만 4만 8천 개가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 뭐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신청 인원은 2,597명 정도에 실행한 금액은 2,114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해서 실제 집행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증인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 정부는 그 관계부 합동 발표를 통해서 피해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시고 있나요? 사실 감정적인 표현만 한다면 너무 참담합니다. 지금 사실 이후 결과를 보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추정하셨던 1조 3천억이라는 금액도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일단 반문부터 드리고 UF하고 티몬에서 지금 회생 신청하면서 들어간 일단 그 회생 신청 개시 결정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청 금액 자체가 1조 7천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는 Q10과 Q 익스프레스 그리고 위시, AK몰, 인터파크 커머스 이런 몰들이 다 포함인데 과연 그 몰들을 다 합산해서 지금 통계를 내셨는지 그렇다면 피해 금액은 당연히 지금 조사하신 1조 3천억보다는 훨씬 커질 텐데 그거조차 조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이미 푸셨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계속 1조 6천억 그래서 저희 지인조차도 저희 집에 있는 사람조차도 너네 그거 완료돼 있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는 전혀 현장에서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지금 그 장관님이 보니까 그 4만 8천 개 업체가 실제 피해자라고 하는데 정부의 실제 지원을 받은 금융 혜택 정부가 준비한 1,395명 이제 현재까지.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사각지대에 있고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다. 그 현실인 거죠.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TMF의 그 그것만 피해자, 설명은 나중에 피해자들 하시고. 중에 한 85%가 100만 원 이하였기 예, 때문에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로 보면 그렇고. 네. 그래서 피해 기업을 또 하나 대책으로 했던 것이 타 플랫폼의 연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현재 706개사 정도만 선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 연계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4만 8천 명 중에 최대치로 쳐도 2천 명 정도에 대한 대책일 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좀 마련하고 못하다.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 또 예산을 보니까 그나마도 온라인 판례 지원 사업의 예산이 22%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죠. 정부가 더 적극적 노력을 해서 예산을 늘리고 이분들의 피해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지 역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축소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어떤가 지금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그 대출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현재 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출 지원에서도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지 그와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사태가 터진 지 3달 됐습니다. 사실 3달이면 아무리 없던 제도도 지금쯤이면 이제 됐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3달 동안 저희 외침이 다 동일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말씀하셨던 피해구제 대책이라고 말했던 대출조차도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수렴을 못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피해금액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금리 그리고 그 대출 기간 자체를 좀 장기화해서 충분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요 세 가지였습니다. 다른 지원 대책 원한 적도 없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지금 저희 통계 자료 중에 하나 보시면은 지금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금액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 피해들 지금 환불받지 못하신 분들도 평균적으로 여행사에서 약 한 8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물려 계십니다. 자, 그럼 과연 100만 원 이하에 되신 분들이 소진공에 들어가셔서 대출을 받으실까요? 100만 원 때문에?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액이 크시고 지금 사태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큰 금액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피해에 관련된 금액으로 대출이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피해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려면 현장의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탁상행정 때문에 중기유라는 이슈도 생겼고 그 관련된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 복구도 탁상행정으로 가져가시려는 겁니까?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으시려면 지금 대출하고 있는 저희 실제적인 기업 한 곳, 두 곳이라도 실제 찾아오셔서 같이 대출 신청 같이 프로세스 밟아보시고 이 프로세스가 뭔가 문제 있는지 실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30억 넘는 피해 기업도 74곳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애시당초 중기부에서 처음 내렸던 정책부터도 10억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외되어 있는 기업이 30억 넘는 기업도 74곳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 이미 들으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3개월 동안 이미 여러 번 내려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와서 같은 말씀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계시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정말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장관님 이하 관계부처 계시는 분들도 제발 탁상에서 말고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문도 추가가 있으니까 네, 우리 송재봉 의원님 네, 한마디 더 붙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진공 자금은 확대돼야 되고 소진공 자금은 한도를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 신보 연계 프로그램은 대출 기준이 완화돼야 되고 이자율이 인하돼야 된다라는 명확한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장관님께서 피해자 대책위와 좀 진지하게 한번 더 논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제가 고민하면서 의견을 빠른 듣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내에 만나서 네, 의견을 같이 듣도록 좀 이 하겠습니다. 대책과 관련된 네. 상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현장의 의견을 사실 들어왔고 저도 많이 만나왔는데요. 다시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 조사한 결과 대출 신청을 한 소상공인 다수가 신청 금액을 받지 대출 신청을 하고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던데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그들의 신용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신청을 신청하고 나서 개인의 신용도가 23년도 기준으로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대출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인데 한도가 이미 1억 5천을 넘어가는, 지금 피해 금액 기준으로 1억 5천 넘어가는 곳들은 이미 여기에서 이거 한번 받으면 딴 데서 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정부에서는 피해 셀러들을 위한 신속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심사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집행한 지 한 달 반이 넘게 집행률이 60%대입니다. 나머지 40%의 피해 셀러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아예 긴급 경영자금을 신청조차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PT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48,124개의 피해 업체 중에 47,143개의 업체가 1억 원 미만의 피해자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중진공 또는 소진공 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838개, 0.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5%대의 신보 기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약 5% 정도 금리죠. 결국 피해자들은 빚만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 예결위 그 결산 심사 때도 이미 수차례 총리 직속에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 등 채널은 여러 개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내가 어디 가서 뭐 어떤 자금을 또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비대위원장님, 현재 상담 창구와 원스톱 창구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TMF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지만 대책 수립 및 피해 규모 산정이 방금 그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직 정확치도 않고 상담 창구 일어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중소형 온라인 커머스 줄도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렉스 인터파크 커머스 관련 피해 상담은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담 창구 일어나와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비롯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들을 현황을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더 보완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비대위원장께서도 여기 중인께서도 여기서 계속 그 절규하다시피 말씀을 드렸듯이 대책 마련을 위한 것도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갖다 좀 더 이렇게 찾으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비대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황 수습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충분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기회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내용 중에서 지금 예산 할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좀 놓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피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서울 경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1조 6천억을 풀었다라고 저희는 언론지에서 들었지만 실제로 지금 5,600억의 유동성 지원인 중기부나 지금 소진공을 제외한 나머지 1조의 금액은 실제 비율로 봤을 때 1조 중에 350억만 서울시에 할당이 돼 있고 그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이미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 자체가 이미 66%가 서울시의 피해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밀고 있고 또 반대로 중기부에서도 그 예산을 충분하게 할당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럼 피해자들은 어느 창구에 가서 과연 그걸 대출을 신청해야 되며 또 지금 중기부 가서도 거절당하고 소진공 가서도 거절당하고 또 신보 가서도 거절당한 분들이 과연 또 지자체는 어떻게 또 개별로 다 두드려야 되며 이미 서울시는 소상공인이라는 명목하에 딱 못을 박았었고 그 못을 박은 와중에 5천만 원 한도를 비로소 이제서야 1억 5천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미 소진공에서 보신 것처럼 1.5억으로 해놓으셔도 그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아닙니다. 왜냐? 그분들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금리 2%, 3%를 추가 부담하시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겁니다. 그런 네. 취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우리 강조드리고 신정권 싶습니다. 증인님 저기 호소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실행률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의 실행률이 5.8%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5.8%에 불과한 이유가 첫째는 이제 신보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소진공, 중진공, 요 이제 중기부가 하는 것은 2.5%니까 그나마 좀 받을만 하고 그러니까 조금 높잖아요. 그죠? 실행률이. 근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게 지자체 긴급 경영 안전자금은 1조 원이나 되는데 이게 실행률이 2.3%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대부분 지금 지방에 지금 가 있나 보죠. 이게 지자체가. 지금 장관님, 이게 지방의 지자체에 분배가 돼 있는 배당이 돼 있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조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 얘기대로라면 대부분 서울 경기에 분포돼 있는데 네.
그죠? 예. 그럼 서울 경기 쪽에서 이게 그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죠? 서울하고 요거 좀 경기도는 요거는 많이 좀 개선하셔야 있습니다. 됩니다. 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최소한 시중금리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다시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이게 왜 이렇게 실행률이 낮느냐, 5.8%밖에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개선 사항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 말씀해 보셔요. 지금 금리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을 크게 해주셔서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지금 중기부에서 발표하신 금리도 이게 과연 현장의 목소리 들으신 건가를 좀 반추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 중기부 자금을 일반 자금으로 쓰고 있는 게 2.58%입니다. 저희 기업의 뜻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출로 나와주신 금리도 2.5%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기업의 평균적인 수익률 자체가 1.2%에서 2% 사이입니다. 그런 감안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있는 그 대책 자체가 상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이거를 다 종합해서 종합 국감 때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철민입니다. 저도 다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지금 나오지 않은 판로 지원 사업 얘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송재봉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셨고 기사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판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판로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1.6조에 대한 얘기 포함인데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발표를 하시고 그 관련된 저희가 느끼기에는 언론에서 이제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현장에 뭔가 목소리 듣는구나 해서 막상 신청하러 가보면 판로 지원 사업도 기존 거에서 그냥 TMF 기업을 더 하겠다라고만 해놓고 막상 TMF 기업이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TMF 기업은 그거 신청 대상조차 되질 않고 있고요. 기존의 중기후가 해당됐던 기업들만 되고 있고 두 번째는 1조 6천도 또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용으로만 자꾸 덮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이 있으신가요? 부분은 저희가 좀 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공고를 할 때부터 중기부가 지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청서 할 때 저희가 신청서를 안 받고 바로 아니 하기로 그러니까요. 했고요. 다른 지금 기업들도 중요한 건 하고 있습니다.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지원 정책의 조건을 변화시키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 주시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꿔 나가서 실제 도움이 되게 할지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은 중기부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금융위와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다시 이제 정부 TF 내에서 이 문제를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부처랑 하겠습니다. 상의해 보시겠다. 네. 그래서 보고하시겠다. 이 정도인 중기부가 건가요?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네. 이렇게 결정하는. 근데 사실은 판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네. 이유는 판로 지원 사업은 이미 열어서 중기부 지원이 아닌 TMF가 사업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우리 지원 중기부 유통센터 지원이 아닌 모든 분들에게 다 저희가 오픈을 했고 네, 그 제가 부분에 알기로는 대해서는 어쨌든 네, 저희가 네. 중앙국감까지 몇- 계속 확인을 해 나갈 텐데. 개 업체가 입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혹시 문제가 저희가 있는지 보기에도 실 챙겨보겠습니다. 집행되는 네, 데이터든 챙겨보겠습니다. 아니면 관련 조건들이 굉장히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하고 특히나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주시기 직접 때문에 챙겨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볼 수 변화시킬 수 있는 있습니다. 방안에 네. 대해서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제가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우리 TMF 관련돼서 얘기 나오던 게 TMF 사태 터지고 한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신속한 유동성 공급 필요하다. 그리고 워낙 현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낮은 대출 금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만나셔야 된다. 소통해서 좀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한 단계에서 복잡해지니 창구가 좀 이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 이 얘기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했고 정말로 초기에 했잖아요. 왜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비대위 아니 그냥 제일 네네. 쉬운 거부터 아니요, 장관님 왜 안 만나셨어요? 제가 비대위원장님을 만나진 않았고 저희 직원이 하는 행사랑 갔던 걸 알고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계속해서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공직에 오래 있으셨으니까 만나시면 우리가 1시간 30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관님이 만나시는 것 때문에 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대책 세워야 되냐, 미리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대책이라고 하는 거의 실효성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여러 번 만나시고 그런 어떤 그 의지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네. 조직이 일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왜 안 만나셨나?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비공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피해 업체 비공개로 누구를 만나셨어요? 저 우리 아니요, 저 근데 비대위원장이면 아예 금시초문인 표정이시거든요. 아니요, 지금. 비대위원장님 그러면 쪽을 만난 그러면 건 지금 아니고요. 약속하시죠. 종합국감 전에 지금 사실 이 너무 시간이 작고 저희도 구체적인 얘기 다 드리기 어려우니까 지금 뭐 우리 비대위원장님이나 제가 뵙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제가 뵙고 내용들 저희가 한번 만나서 정리 한번 네, 해주시고 네. 그 구체적인 대책들 종합국감 전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시키고 제가 할지에 대해서 네. 보고를 해주시는 걸 지금 약속을 좀 해주시면 제가 어떨까요? 뵙고 또 직접 듣고 저도 현장을 직접 왔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정부가 해왔던 거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가져갈지 약속하신 모르겠습니다. 걸로 이해해도 제가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님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사실 막 다른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계속 반복된 이야기. 그럼에도 진도가 안 나가는 그 상황이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부대위원장님 짧게 제가 끝났으니까 알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보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네.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났을 때 이 피해자에 대한 무슨 구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나왔는데 사실 입점업체에 대한 전혀 대책이나 입점업체에 대한 뭐 대응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시지 않고 처음에 초창기에 움직임이 늦었던 것 자체는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입점업체 우리 지금 나와 계신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입점업체 관계자들하고도 한번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신정권 대표님 그때 원스톱 서비스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때 나온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국팀에서 처음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주셨던 나경원 의원님도 계셨고 해서 정부에서 좀 그런 부분에 충분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전히도 저희는 창구를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창구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련되어 있는 부처와 함께 네. 또,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신정권 증인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돌아가 주십시오. 네. 대표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오늘 국감장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운영하는 푸드조아 업체 티몬 위메프와 거래로 대표님 업체가 큰 피해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티몬 위메프와 거래하게 된 동기와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 티몬 위메프를 판매를 약소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예, 마이크 좀 가까이서. 네. 티몬에서 중소기업 유통 사업을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중기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정부를 믿고 티몬 위메프와 거래하게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티몬 위메프가 올해 4월 계약이행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유통센터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서 알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유통센터가 부적격자인 티몬 위메프를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거래 안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장관님, 유통센터가 티몬 위메프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래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책임 통감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과 규칙은 있었지만 변화하는 환경을 좀 반영하지 않은 원래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은 책임이 안타깝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법적인 책임을 따지자면 저희가 TMF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냐는 원래 규정과 관련돼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책임이 거고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법적인 책임 같은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도의적인 계시는 책임은 부분에 있다는 겁니까? 대해서는 정부가 그래서 좀 정부가 아니, 대답을 여러 하세요. 가지- 있다 없다라고 대답하- 그러니까 있다는 도의적으로 겁니까? 저희가 도의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정책 잘못한 정책으로 인한 지원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는 생각하고 겁니까? 있습니다.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해 나가고 어려움을 저희가 아니 있다 지원해 없다 나가야 된다고 대답하시면 생각합니다.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있다 없다 가지고 대답하세요. 계시면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법적 책임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의적 책임은 있다? 도의적으로 어렵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의적 책임도 없다?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정부 전체가 정부로서 알겠습니다.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추진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팀원 위메프로 발생한 피해액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30억 7,76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네. 30억이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렇게 큰 피해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쿠폰을 지원해주면서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팀원 위메프 판매량이 증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5, 6, 7월 달에 팀원 위메프 쪽에서 행사 제안들이 많이 와서 같이 매출이 좀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밝히기를 지난 8월부터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융자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대표님 피해액에 대한 융자 신청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럼 30억에 달하는 피해 금액에 대해 지원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일단 소진공의 경우에 1.5억 대출을 받았고요. 중진공은 저희가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억을 신청을 했는데 전혀 불결났습니다. 네, 총 30억 피해를 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30억입니다. 근데 1억 5천만 원만 지금 대출받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 신청을 거절하면서 했던 얘기가 주 수익원이 팀원 위메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변제 여력이 되지 않아 거절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네. 장관님, 팀원 위메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 거절 사유가 참 황당합니다. 팀원 위메프가 주된 거래처니까 새로운 매출처가 없어 대출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에다가 이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쪽 관할은 아니라서 제가 파악하고 아니 지금 있지 다 같이 못합니다. 챙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대출이 나가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소진공과 중진공의 대출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일 이렇게 했었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챙겨보고 중간 국감전에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기부와 정부가 지금 손해를 배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대출입니다. 대출 30억 피해를 중기부 때문에 30억 피해를 입었는데 대출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신다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 소진공 기금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는 원래 7천만 원에서 1.5억까지 저희가 올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푸드조이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금융위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아니, 지금 아는 지금 게 이거는 없기 때문에 금융이 잘못이지 중기부는 잘못이 없다 이 아니, 그렇게 말씀입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금융위에서 거절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그럼 다시 파악하고 말씀을 거기서 드리겠다고 거절이 말씀을 됐으면 드리는 중기부나 소진공에서 피해를 회복되게 무슨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진공, 소진공의 경영 안전 자금에 대한 디자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푸드조이 같은 케이스는 저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예외적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신데 굉장히 피해액이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지 제가 현장을 좀 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지금 피해 회복에 이렇게 보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사각지대에 있다고 네. 생각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의원실에 알려주십시오. 네, 추가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혹시 유통센터로부터 피해 회복에 관한 어떤 지원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현재 8월 달에 이제 쿠폰 지원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쿠폰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물품을 매입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참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쿠폰 지원 받으시면서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피해 기업들이 먼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당연히 참여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희가 좀 재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케이스 자체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또 보완이 필요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